자, 여러분 2차 전지 정말 투자 관심 뜨겁고요. 그리고 투자 말고도 산업적으로도 네. 저는 이제 경기 산업을 보니까 네네. 산업적으로 2차 전지 정말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요한 유망 산업으로서 가져가고 있는, 그리고 기업 관점에서도 2차 전지를 놓고 막 경쟁하고 전쟁 벌이는 네네. 그런 모습들이 굉장한데, 여러분들이 또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니까 2차 전지의 거의 대표 주자 아닙니다. 네,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처음 뵀는데 네.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제 주변 분들 저 포함은 당연히 교수님 구독자고 뭐 경제 뭐 1타 강사로 치면 원탑이라고 하실 분이죠. 뭐 또 마침 제 모교입니다. 저는 제 학교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데 네. 한양대교에 지금 교수님으로 계셔서 네. 더 좋고, 그리고 제가 꼭 진행자 같네요. 아니 너무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미 오기 전에 좀 많은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좀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어떤 채널보다도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매크로 잘 모르지만 매크로 관련돼서는 교수님 채널만 봐도 전체적인 시장이나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거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많은 참고를 하고 있고, 주변 분들한테 꼭 매크로 관련돼서는 교수님 채널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PD님 자르지 말아주세요. 이거 진심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자르지 말아주세요.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저야말로 이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네네. 얼굴도 훈훈한데 아닙니다. 이름도 훈이고 네. 채널명도 훈이고 맞습니다. 너무 훈훈한 거 아닙니까? 약간 그 라임이 딱 떨어지네요. 네, 일부러 의도한 거 아니세요? 아니 의도한 건 아닙니다. 네네. 네. 훈훈한 주식 그 채널도 한번 살짝 소개해 주십시오. 네. 훈훈한 주식은 최근에 2차 전지 때문에 좀 급속하게 관심을 받게 됐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단기간에 최근 2, 3개월 동안에 성장하고 있고요. 제 본업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투자 전문가라고 타이틀 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저는 제 본업은 지금 가장 메인은 전업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를 계속 하고 있고, 다만 2차 전지가 워낙 거의 지금 반도체를 뛰어넘을 만한 압도적인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가장 좋아하고 2차 전지에 가장 진심이고 또 2차 전지를 가장 많이 최근 들어서 가장 공부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업계에 소위 말하는 제 동료 엔지니어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여의도 쪽보다는 좀 더 산업계에 가까운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2차 전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만 한다고 해서 다른 업종은 전혀 안 보냐, 그건 아니고요. 제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에는 전체적인 업종에 대해서 성장률이 높은 산업 위주로 계속 피드백을 골고루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2차 전지 말고 다른 매력적인 산업이 안 보입니다, 사실은. 반도체도 조금 경기를 타는 부분이 있어서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의 성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얼굴은 너무 미남이셔서 왜 이렇게 미남이세요? 훨씬 더 훈훈하십니다, 진짜. 큰일 나요. 다 보고 계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훈훈하셔서. 또 돈이 된다 주식 투자 2020년에 발간했던 책. 이 책의 또 저자시잖아요. 네네. 네. 그 책은 이제 그 당시 20년 당시에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산업에 대한 성장률이 연평균 15% 나오고 그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기술 진입 장벽이 있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시장의 점유율이 뭐 독점이라든지 뭐 과점의 형태를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그 산업 내에서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가장 큰 회사들을 시가총액 순으로 추려서 일종의 업종지도 같은 개념으로 책을 썼었습니다. 그 안에 당연히 2차 전지도 포함이 됐었었고. 그렇군요. 2020년에 그 책 읽었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릎을 탁 치고 그죠? 그때 읽었었어야 되는데 막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최근에 막 그 유튜브 때문에 사주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이걸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고요. 3년이나 지난 책인데도 유튜브를 통해서 뭐 다른 채널 나가니까 최근에 이 책을 봐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눌 테니까 우리 김지훈 대표님의 어떤 그 산업 분석이라든가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 또 책을 또 관심 있게 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채널의 특성상 채널은 그냥 단순한 인터뷰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 단순한 인터뷰는 아니고요. 네. 말씀을 주로 듣긴 하지만 네.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네네. 반문도 드려보고 네네. 네,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 네. 주목하세요. 네. 이런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고 최소 여기까지 오른다. 네네. 여기가 어디입니까? 단도직입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른다의 소위 주가는 사실 예. 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렇죠. 영역이고요. 네. 다만 언제 팔 시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진지하게 계속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팔 시점? 언제 팔 시점. 네. 언제 판다는 거는 그때까지는 소위 홀딩, 보유를 해도 된다는 관점으로 그렇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는 오른다는 네, 거잖아요. 그럼 언제 팔 시점이냐? 저는 딱 앞으로 매크로가 어떻고 2차 전지 관련된 뭐 중국 변수가 어떻고 외부 변수가 어떻든 간에 네. 본업 가장 제일 중요한 건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냐, 돈을 이익을 많이 남기냐, 그게 네.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의 전체 전방 시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전기차가 신차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침투율이라고 하면 중국을 제외한 북미하고 유럽에서 최소한 40에서 50% 정도 점유율은 올라와야 된다. 네. 그럼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은 9.7%고요. 예. 시장 침투율이. 이것도 신차 기준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잠시만요. 지금 네. 말씀하시는 그 침투율이 네. 자동차 판매량에서 네. 전기차가 판매되는 비중. 맞습니다. 그죠? 네, 네, 네. 그 비중이 신차를 기준으로. 그렇죠. 신차 네. 기준이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신차를 기준으로 네. 예. 미국이 9.7%, 네. 유럽이 지금 딱 20%입니다. 지금. 예, 예. 중국이 33% 정도 됩니다. 네. 중국은 노르웨이가 94%. 아, 정말 재밌어요. 예. 그 북유럽 중에 노르웨이 94%입니다. 최고죠. 네,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을 제외한 북미하고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 여력이 남아있냐. 침투율 기준으로는 네. 미국은 50% 2030년까지 잡힌 거는 네. 계획된 거는 50%니까 10% 미만에서 50%니까 약 5배의 성장 여력이 남아있고요. 네. 유럽도 환경적인 탈탄소 이슈 때문에 2030년까지 50%를 감안하면 약 2.5배의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침투율 기준으로 50%. 네. 네. 그게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시장 침투율. 네. 침투율로. 네. 좋네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나 제일 중요한 예. 이 2차 전지 밸류체인 회사들의 실적입니다. 네.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현재 가이던스로는 2027년까지 나와 있고요. 네. 2027년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양극재든 기본적으로 이제 양극재를 보면 양극재는 이제 3년에서 최소 3년에서 네. 길게는 10년 이상 일종의 바인딩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네. 뭐 고객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번 계약을 만들면 무조건 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 바인딩 계약을 기점으로 매출을 추산해 보면 예. 대략적으로 연평균 26년을 기점으로 또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0% 정도 매출 성장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30년까지. 네. 이익은 더 가파르게 지금 성장을 바인딩 컨트랙만 가지고. 네네, 바인딩 컨트랙. 그럼 이거 거의 명확한 네, 거라고 거의 보시죠? 30에서 40%의 성장은 네. 보장되어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매출과 같이 올라와서 일종의 영업이익은 26년까지 매출 성장보다 좀 더 높습니다. 55% 정도 성장률이 나오고요. 네네. 그건 이제 실적 추정이 가능한 업체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가장 지금 뭐 주목을 받는 양극재 업체들의 5대 천왕이라고 하죠. 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G와 LNF, 코스모 신소재 이 5개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은 한 5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실적 추정이 가능한데 이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이 예. 55%에서 55% 성장률에서 급격하게 10%대로 떨어지진 않고요. 그렇군요. 네, 점차적인 이제 레벨 다운되는 형태를 보일 텐데 그게 55%, 뭐 40%, 35%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수준의 성장률 둔화 시점은 한 자릿수. 그러니까 55%대에서 한 10%대 정도로 성장률이 둔화되면 네. 그때가 아마 2차 전지를 정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팔 시점이 그 아닌가. 지점으로. 네, 그게 두 번째 기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반문을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
통계적으로 네. 소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네. 매출액이 100만 원이에요. 네. 매출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라가요. 네네네네.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라가요. 네. 근데 100만 원에서는 50만 원만 올라가도 네네. 매출 성장률이 50%가 돼버리지만 맞습니다. 네. 근데 1000만 원이 된 상태에서 네네네. 거기서 그냥 10%만 올라가도 네. 100만 원이나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매출 성장률이 혹여나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네. 시장 규모의 어떤 확산 속도 우리가 체감하는 네네네. 그거는 오히려 그때 더 가속화되는 거가 아닌가 네네. 라는 그러니까 통계와 우리 실물 경제에서 느끼는 체감이 네. 그러면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오른다 네. 아니면 이때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 똑같으십니까? 네. 너무 날카롭나요? 네. 너무 날카롭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야 우리 독자분들이 네. 네. 더 명확한 정보를 아실 수 있으니까. 아, 예. 전혀 제가 여태까지 받아온 질문 중에 그 약간 좀 상상 초월의 질문을 하셨어요. 상상 초월이 네. 어떤 의미냐면 네. 짐작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셨어요. 예.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네.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맞는데 예. 제가 2026년이나 2030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절대 규모의 사이즈 자체가 네.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점까지는 커진다는 거예요. 절대 규모 자체가. 좋습니다. 그게 1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률의 둔화 폭이 중요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절대 매출 레벨이나 이익 레벨이 커진 시점에서 성장률의 둔화 폭이 줄어든다고 해도 네. 그 둔화 폭 자체도 사실 의미 있는 숫자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게 한 자릿수 50% 하던 게 40% 되고 30% 되고 20% 된다 해도 네. 그 성장률의 둔화 폭이 줄어드는 거지만 어찌됐건 전체적인 규모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시점에 따라 다른데 26년 이후로 되면 성장률의 둔화폭에 민감하게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네. 26년까지는 절대적인 성장 폭에 더 네.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거. 민감하게 반영하는 인자가 뭔지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주가는 선반영이다. 그렇죠. 네. 네. 주가는 실제 매크로랑 실제 산업계에서 그 소위 말한 전기차가 이슈화되지 않고 얘기하신 대로 이미 절대 규모 레벨 자체가 커져서 거기서 파생되는 이익이나 매출 규모가 절대 규모 자체가 커진 상태에서 커지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네. 그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실적을 반영하기 전에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때쯤에는 그래도 고평가되는 구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네, 분명히 고평가되는 구간이 그렇습니다. 찾아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네. 이런 회사들의 설비 투자입니다. 캐펙스 증가율. 네. 설비 투자는 확실히 둔화되겠죠. 네, 확실히 둔화될 겁니다. 먼저 둔화되겠죠. 네, 먼저 둔화될 겁니다. 그때 영업이익이 올라가죠. 네, 맞습니다. 예. 시차가 존재할 거거든요. 네. 그럼 설비 투자 언제 둔화되냐? 예. 설비 투자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은 연평균 셀단, 배터리 셀 3사가 연평균 33% 정도가 나오고요. 네. 설비 투자율이. 네. 26년 기준입니다. 2026년까지. 예. 그 다음에 밑단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동박, 전액은 평균 55% 정도 캐펙스 투자 증가율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캐펙스 투자 증가율을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조금 더 타는 시점을 앞당겨서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돼요. 약간의 캐펙스 투자가 둔화되는 시점, 그 다음에 그거와 이연돼서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떨어지는 시점에 약간의 시차가 존재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분기점을 기점으로 사실은 2차 전지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거보다 난 더 장기로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2차 전지가 더 이상 이슈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주변에 전부 다 전기차를 타는 거죠. 네. 심지어 다 뭐 전기 선박이 돌아다니고, 네. 전기 항공이 돌아다니고,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맞아요. 네, 다니고, 이제 여의도 항공에서 돌아다니고, 그러면 아마 아까 말씀드린 성장률도 급격하게 떨어질 거고 캐펙스 투자 더 이상 안 할 거고요. 네. 그죠? 침투는 이미 50%가 초과된 상태일 거고요. 근데 저는 이 네 가지가 맞물리는 시점이 물론 1년 정도 시차는 존재하겠지만 그게 크게 그 캐펙스 둔화되는 시점,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에 차이가 엄청나게 2, 3년이 갭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한 3년까지는 성장률은 계속 올라가는 시점, 캐펙스도 계속 증가되는 시점. 네. 그래서 3년을 기점으로 둔화되면 그 둔화되는 시점부터는 아마 그때 2차 전지를 뛰어넘는 뭐 네. 요새는 뭐 이퓨얼 얘기도 하고 뭐 예. 심지어 뭐 이제 수소 관련돼서 그쵸. 다시 수소가 다시 뜰 거다 네. 그런 얘기도 하니까 그때 다시 맞는 차세대 성장 산업에 투자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구조적인 폭풍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우리 김지훈 대표님이 또 트레이더로서 네네. 기업들을 또 많이 네네. 분석하고 네네. 면밀히 보시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기업을 보기보다는 이제 거시지표를 보니까 예. 거시지표 상에서의 시장 침투.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지표가 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네네네. 전기 자동차가 네네. 판매하는 전기 자동차의 네네. 비중.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차 전지 산업은 네.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부품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활용되는 산업, 이게 소비자에 가까우니까 네. 그게 전방 산업이고, 네네. 그리고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을 조달하는 후방 산업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는 전방 산업에서의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히 늘어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에서 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하면 네. 우리나라는 그 15대 주력 수출 품목이 쭉 나열하면 네네. 되게 재밌게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구분해 놨어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반도체는 왜 구분 안 하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예.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네. 구분한다든가. 네네. 근데 반도체라는 영역은 다 합쳐놨으니까.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차량용 반도체 구분하고 네.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반도체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는 네네. 거예요. 반도체를 다 뭉뚱그려 놨으니까. 네네. 근데 자동차 수출액과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 각각 10위 안에 들어가는 품목들인 거야. 근데 얘네 둘이를 합하면 11~12% 됩니다. 네네. 약 12% 가까이, 네. 11.6% 이 정도 됩니다. 네네. 22년 기준으로. 네네. 왜냐면 연간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네네. 반도체 다 합한 것보다는 2위인 거죠. 네네. 그치? 맞습니다. 네. 근데 이 품목에서 네. 전기차의 비중, 네.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네네. 네. 전기차의 비중이 네. 22년 들어서 네. 22.5%까지 왔습니다. 22.5%. 예. 네. 그 5년 전부터 나열을 하면 그래프를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 네. 근데 23년을 제가 추산해 봤는데 네. 23년은 제가 봤을 때 한 26%까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 수출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네.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네. 전방 산업만 봐도. 네네. 이런 관점에서 매크로 관점에서도 2차 전지는 그냥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혹시 네.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지? 그 최근 제가 5월 아니면 6월 달 데이터인데요. 네. 6월 달 데이터에 말씀 주신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포지션 비중이 전월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가. 맞아요. 네, 수출 데이터 2배 넘게 증가했고 예. 전체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가 뭐 계속 그 추세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반도체가 예를 들어 뭐 12몇 프로 들어가 12.67%인가 그렇고 전기차 포함한 자동차 전체가 14.4%를 그래서 현대기아차 아마 사상 최대 실적된 게 맞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정확하시죠. 것도 맞물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럼 현대기아차가 전기차에서 지금 그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합니다. 뭐 그렇죠. 절대 무시 못할 수 무시 있어요. 못하죠. 예. 글로벌 일단 북미에서 말씀드리면 포드를 제치고 아주 따끈따끈한 6월달 데이터에서 3등을 기록했고요. 네. 심지어 인센티브를 주면서 왜냐면 보조금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위권을 유지한다는 거. 네. 그다음에 북미에서는 뭐 너무나 쟁쟁한 이제 폭스바겐이 스텔란티스니 테슬라 예. 그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BMW도 있죠. 4위에서 5위권이거든요. 네. 근데 현대기아차가 여기서 더 줄어들 거냐?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현대기아차가 워낙에 자동차 전통 강자고 네.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에 대한 품질이나 레퍼런스나 현대기아차의 뭐 아이오딩이나 뭐 EV6나 EV9에 대한 그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전기차 관련된 수출 데이터도 네. 구조적으로 당연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말씀 주신 대로 저는
26%는 되게 보수적으로 보신 것 같고 30%대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예. 오히려 아, 조금 더 공격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그것도 뭐 30% 가능합니다. 까지는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네,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제가 네. 이제 상반기까지를 가지고 추산을 해보니까 그런 경향성이 있다. 어쨌든 이게 상승하는 그 비중이 상승하는 네네. 그 속도가 맞습니다. 정말 상당하다라는 맞습니다. 걸 말씀드리고,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어쩌면 네. 반도체보다 네네. 자동차 더하기 자동차 부품의 네네. 수출액이 네네. 더 많을 수도 있다. 네네. 23년에. 네네. 왜냐면 이제 뭐 자동차 수출은 계속 느는데 네. 반도체 수출은 계속 쪼그라드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네.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제 뭐 투자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런 시장의 모습을 보시고 뭐 가장 좋은 판단하시면 어떨까 네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2차 전지 네. 지금이 기회다. 네.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관점이 내가 단기 투자자냐, 네. 그 다음에 중기 투자자냐, 네. 장기 투자자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단기라고 제가 보는 단기는 그래도 1년 미만, 네. 네, 1년 미만 뭐 예를 들어 뭐한 달에서 길게 보면 6개월의 기간을 보고 투자하는 게 저는 단기 투자자인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중기는 최소한 1년 이상, 네. 1년 이상, 뭐 3년 미만. 그렇죠. 네. 장기는 최소한 5년 이상. 예. 네. 근데 이 2차 전지 업체라고 수익률 현황도 제가 가져왔는데 뭐 이거 띄워 주실 텐데 예. 철저하게 1등 업체로만 몰렸어요. 네. 그러니까 1등 업체도 밸류체인으로 보면 원소재단의 평균 가격 에코프로 한 종목이 전체 평균을 다 땡겨서 예. 에코프로가 예를 들어 800% 올랐으면 네. 동종업계 포스코홀딩스는 47%밖에 못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 차가 너무 극명한 거죠. 네. 양극재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800% 오른 것 때문에 원소재단이 200% 넘는 평균 수익률을 기록한 거고요. 네. 양극재는 코스모 신소재랑 에코프로 BM 두 종목이 네. 200% 넘게, 코스모 신소재는 300% 넘었고요. 네. 에코프로 BM은 오늘 지금 이거 찍는 월요일 기준으로 200%가 넘었습니다. 네. 이 두 종목이 양극재 전체 평균을 올린 거죠. 네. 양극재 평균은 100% 정도 됩니다. 예. 반면에 같은 양극재에 있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네. 수익률을 치면 한 자릿수거든요. 예. 10% 미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극명하게 차별화 양상을 보이는데 네네. 주가라는 거는 저는 이제 물론 양극재가 너무 중요하고 배터리의 심장이고 그건 알겠는데 네. 양극재 내에서도 저는 분명히 이 에코프로비엠이나 코스모 신소재의 편중된 부분이 약간 밸류에이션 갭은 줄어들 거라고 봐요. 네. 언제 줄어들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네네. 에코프로비엠하고 코스모 신소재만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LNF, LG와 나머지 밸류 체인들이 무조건 같이 성장합니다. 그렇죠. 성장률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단기 투자, 단기 투자, 중기 투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네. 기존에 이미 1등주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면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 중기나 장기 투자 관점을 보시는 분 중에 양극재나 제일 광물 앞단 예. 원자재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 예. 에코프로나 지금 최고점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사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가지고 있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역발상의 관점에서 덜 오른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을 갖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드리는 우리 김지훈 대표님의 의견은 뭐 참고만 하죠. 참고죠. 네, 참고고 네. 투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네. 김지훈 대표님의 의견에 뭐 동조하시는 분은 네, 그렇게 네. 하실 수 있지만 네. 동의하지 않으시면 굳이 투자에 설정하실 필요가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고 의견을 주시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해요. 네, 네. 왜냐하면 2차 전지, 뭐 양극재를 포함한 이 산업의 사이즈가 같이 커지잖아요. 네. 그렇다고 산업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에 비하면 네. 특정 종목은 네. 상대적으로 너무 맞습니다. 많이 오른 네, 거고 네. 상대적으로 어떤 특정 섹터의 특정 기업은 덜 오른 거죠. 네, 네. 산업의
규모가 물론 성장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네. 근데 그 성장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네. 근데 이 주식 투자 수익률의 상승세는 유독 특정 종목에 몰리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경향이 네.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성격으로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네네. 어디에 투자를 한다. 그럼 그 주도주의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네. 주도주에 많이 몰리면서 네. 그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 그럼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 해당 섹터의 네. 기업에 네. 관심을 보일 필요가 네. 있다라는 네. 네. 걸 맞습니다. 포인트로 가져가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포인트고요. 네. 1등주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내서 내가 1등주로 뭐 최고의 수익률을 내겠다. 네. 그 전략 자체를 저는 비난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이 주식 투자가 저도 엄청 몇 억 깨져봐서 알지만 네. 결국 확률 싸움인데 어느 게 확률이 높을 거냐를 봤을 때는 그렇죠. 2차전지 양극재가 갈 거고 원자재가 갈 거면 밸류체인 내에서 소외되는 기업이랑 주도주랑의 그 밸류에이션 갭, 네. 주가 상승률의 갭은 분명한 형태로 나옵니다. 네. 그게 언제인지 시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네. 그러면 이미 고점에 거의 최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사서 거기서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폭이 클지 아니면 양극재 시장 전체적으로 크는데 양극재 내에서 양극재라는 밸류체인 안에서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는데 에코프로비엠만큼 LG화학이 성장을 안 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게 더 확률이 높을까? 저는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는 밸류체인 낮은 데서 들어가서 하는 게 왜냐면 밸류체인이 낮은 거지 LG화학이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LG화학이 앞으로 양극재라는 산업을 주도적으로 심지어 석유화학 사업부의 비중을 줄이면서까지 맞아요. 첨단 소재 사업부를 키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LG화학 안 오르니까 엄청 또 욕하시는 분들 막 생기고 비난하시는 분들 생기는데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은 그냥 계속 200만 원, 300만 원 갈까요? 절대 그런 상황은 나오기 확률적으로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에코프로비엠 200만 원, 300만 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비엠 200만 원, 300만 원 갈 확률이 높은지 LG화학 지금 100만 원짜리가 박살나서 60만 원짜리가 100만 원 갈 확률이 높은지 그걸 한번 논리적으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따져보시면 저는 후자 쪽에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더 간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역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오른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배경,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수급의 쏠림 현상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주도주로서의 성격 맞네요. 주도주로의 성격을 압도적으로 자리 잡았다. 예. 에코프로비엠이 상대적으로 LG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나 LNF나 뒤늦게 주목을 받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자체를 사실 커버리지하는 증권사도 많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너무나 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을 전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그 홍보를 많많이 해주신 박 이사님의 역할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박 이사님 때문에 사실 2차전지가 이렇게 붐업이 된 거군요, 사실. 네. 2차전지 안타깝게도 사실 LG 엔솔 IR이나 삼성 SDI IR이나 에코프로 BM IR이나 에코프로 IR에서 해야 될 일을 박 이사님이 대신해 준 거거든요, 사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질문 드릴까요?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은 박 이사님 때문이었다. 지금 박순혁 작가님. 박순혁 작가님이 굉장히 많이 붐을 해주셨죠. 상당 부분 기여했다. 상당 부분 박 이사님 8대 종목이 엄청나게 상승했으니까요. 그렇죠. 그 상당 부분 기여를 했고 근데 본업도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자체 실적도 받침이 되니까.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요. 명확하게 에코프로비엠이 2027년 기준으로 그거조차도 지금 1년 앞당기겠다고 했거든요. 회사의 가이던스대로 하면 71만 톤은 양극재 기준으로 국내에서만 1등이 아니고요. 글로벌 캐파로도 1등입니다. 71만 톤을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사실은 캐파 기준으로 봐도 매출과 이익에서 역시나 압도적인 1등인데 저는 매출과 이익이 1등인 것도 중요하지만 2027년까지 갈 때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 성장률 측면에서는 에코프로비엠보다
포스코 퓨처엠이 더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퓨처엠에 더 점수를 주는 거고 네.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을 얘기하면 막 기간의 앞잡이냐 뭐 그런 뭐 비난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포스코 퓨처엠하고 기간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그냥 포스코 퓨처엠이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보다 그 소위 말하는 현재 기준으로 2027년 기준으로 캐파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전체적인 그 2차전지 밸류체인 소재단으로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를 합니다. 에코프로비엠 음극재를 안 하고요. 네. 근데 음극재도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네. 적지 않은 비중이고요. 예. 음극재 시장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양극재로 지금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거의 목에 찼거든요. 네. 진짜 우리나라 기술 대단한 게 97%, 98%까지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 목에 찼거든요. 네. 더 이상 여기서 양극재로는 이제 그걸 못 올리는 거죠. 예, 에너지 예, 밀도를. 예. 그래서 이제 형태를 바꿔서 다결정에서 단결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단결정은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거고 네. 그럼 그 전까지 뭐가 주목받겠냐. 양극재만 에너지 밀도나 에너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음극재로도 에너지 밀도나 에너지 그러네. 효율을 좋게 할 수 네. 있다. 네. 충분히 음극재만 좋은 음극재를 쓰고 성능 좋은 음극재를 쓰면 에너지 밀도나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다. 네. 왜냐? 음극재 들어가는 그 전기차가 엄청 무겁거든요. 네. 그 안에 양극재 넣고 음극재 넣고 분리막 넣고 전해에 넣고 거기다 뭐 모듈하고 셀하고 하는데 그 공간만 줄이기만 해도 네. 상대적인 더 좋은 하이니켈 양극재를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음극재를 덜 쓰기만 해도. 네. 음극재 자체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음극재를 덜 씀으로써 양극재를 더 넣어서 에너지 밀도를 전기차는 무조건 에너지 밀도는 왜 자꾸 에너지 밀도 강조하냐면 주행거리하고 충방전 속도거든요.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멀리 가야 되는데 LFP 그렇게 욕먹는 이유가 멀리 못 가요. 네. 그리고 온도 변화에 취약해가지고요. 네. 겨울에 이제 충전하다 막 서요. 서요. 네. 네. 근데 확 LFP가 막 마치 엄청난 기술력에 막 대단한 막 그런 것처럼 하이니켈 양극재를 다 대체할 것처럼 제가 또 최근에 재미난 데이터 말씀드리면 NCM 622 수준이에요. 네. 니켈 60%, 네. 코발트 20%, 망간 20%. 네. 그 정도 수준이 LFP랑 같은 에너지 밀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니켈, 코발트, 망간 622이 갖고 있는 전기차 시장 포지션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현재 전기차 팔리는 것 중에 NCM 622이 차지하는 비중 어느 정도일까요? 한 16%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그 NCM 622 시장을 그래 NCM 622보다 LFP가 경쟁력이 있다 쳐. 그래서 LFP가 NCM 622 시장을 다 뺏어가요. 네. 그럼 16%를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기도 불가능하지만 16%를 가져간다고 쳐도 NCM 622 시장보다 더 에너지 밀도가 높고 더 LFP보다 가격 차이가 안 나는 NCM 811하고 9반반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NCM 622는 경쟁력을 계속 잃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NCM 622 시장을 LFP가 뺏어도 크게 국내 업체들한테 타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실은 이 양극재 업체든 배터리 셀 업체든 네. 중국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슈로부터는 사실 명확하게 그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중국 시장이나 매크로에 대한 이슈보다는 네. 이 본업, 양극재 업체나 이 셀 업체, 그다음 밑단의 업체들이 앞으로 더 저는 성장의 여력이 있는데 양극재가 최근에 지금 주춤하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충방전 이슈는 계속 중요해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충방전 관련돼서는 실리콘 음극재랑 나노 신소재가 만드는 CNT 도전재가 양극재만큼의 성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뿐이지 네. 성장은 동일하게 성장한다. 그래서 계속 지금 레포트가 분리막이나 동박 쪽에서도 양극재만큼 성장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네. 비중 자체는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작지만 네. 성장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양극재만큼 성장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저 같으면 양극재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일부 실리콘 음극재나 CNT 도전재 쪽으로 앞으로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충방전이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되고 충방전 관련된 부분 외에도 실리콘 음극재 자체가 에너지 밀도에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양극재 대비 너무 밸류에이션 갭이 차이가 나니까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양극재를 주도주로 가져가지만 네. 나머지 기타 기술적인 이유나 시장 침투율이나 성장률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2차 전지 밸류체인 자체를 분산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중국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네. 일단 지금 현재 2차 전지 시장에서 중국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네네. 중국 1, 2, 3위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물론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할게요. 물론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는 모습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지위를 조금 잃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네네네. 세계 시장 네네. 점유율이 줄어들고 물론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네. 중국 시장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커지는데 네. 중국 기업이 자국 시장을 다 잡고 있으니까 네네. 이런 과정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평가는 혹시 어떻게 하실지? 네. 지금 중국이 LFP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중국도 하이니켄 양극재를 합니다. 근데 그럼요. 기술적으로 그 국내 업체랑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2년 이상의 기술 격차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년 동안 뭐 예를 들어 중국 업체가 이 기술 격차를 극복을 해가지고 네. 중국 업체가 이제 너네만큼 하이니켄 양극재 우리도 NCM 9반반 811 다 양산해. 네. 수율 다 잘 나와. 네.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나라 업체는 뭐 그냥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계속 LG엔솔 엔지니어도 만나보고 그 양극재 업체 관련자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하는 거 사실 앞으로의 그 미래 플랜 있잖아요. 그 계획하고 네. 이제 뭐 생산 관련된 부분 이제 네. 그 해외 진출 부분 예. 그런 부분이 너무나 촘촘하게 타이트하게 네. 이게 소위 말하는 미래 플랜이 돼 있어서 네. 중국이 뭐 LFP를 개발하고 뭐 시장 팀투율이 뭐 2%에서 4%로 안중에도 없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중국은 뭐 심지어 최근에 유럽에서 인터배터리 했거든요. 행사 네. 2023 국내 기자들 막 관련자들 가서 뭐 인터뷰 하려도 인터뷰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이메일 주소 줘가지고 이메일 주소 답변도 안 하는데 한 달째 답변을 못 받았대 네. 기자분이. 예. 그럼 뭐 공격적인 질문 한 것도 아니고 너네 네. 기술 진행 상황이 어떠냐, 시장 침투율이 어떠냐 그런 일반적인 질문조차도 막는 거면 네. 그들은 우리를 막 엄청 대단한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경계를 하지만 네. 우리 업체들은 사실은 중국이 뭐 크게 막 그렇게 위협적인 상대라고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현장에서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깜짝 놀란 게 유럽에서 데이터가 네. 항상 LG엔솔하고 CATL하고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맞아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논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네. 미국은 지금 IRA란 핵심이 박 이사님도 네. 말씀 주신 대로 탈중국은 네.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배제를 할게요. 그러면 유럽만 봤을 때는 유럽에서 중국이 계속 침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유럽에서 지금 5월달, 6월달 데이터에서 테슬라가 이 고무줄 가격 정책 회시가처럼 이렇게 조정하는 바람에 테슬라가 모델 3랑 모델 Y가 1, 2등을 했거든요. 네. 예. 테슬라 모델 3 1, 2등 하니까 테슬라에는 총 3가지가 들어갑니다. 북미 거는 파나소닉이 들어가고요. 네. 일부 유럽하고 아시아 물량은 LG엔솔하고 CATL이 들어가는데 CATL 물량이 더 많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모델 Y랑 모델 3가 잘 파니까 구조적으로 CATL 출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계속 지속될 거냐? 그거는 퀘스천 마크예요. 네. 왜냐면 너무 신기한 게 6월달 중국 데이터에 한 번도 그 LG엔솔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892% 증가 0.9기가와트시로 LG엔솔이 중국에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네. 그게 아마 저는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이제 LG엔솔이 출하량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그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CATL 물량도 상당 부분 LG엔솔한테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리고 2등 업체, 전체 파이로 치면 BYD가 큰데요. 네. BYD의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미국은 아예 없고요, 물량이. 네. 유럽 침투율이 BYD도 CATL랑 거의 넘버 1, 2를 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침투율이 1.2%예요. 네. 그래서 아예 그 6등 밑으로는 아예 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1등 CATL하고 LG엔솔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3등 SK온. 네. SK온 아니면 이제 파나소닉. 네. 4등 삼성 SDI. 그냥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밸류체인이 크게 변하지 않고 네. 유럽에서 많이 팔리는 차종에 무슨 배터리 쓰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유럽에서 1, 2등 다투는 거는 폭스바겐하고 스텔란티스 그룹이거든요. 예. 최근에 6월달 데이터 중에 그 이태리 피아트 네. 일렉트릭 500, 이 500이 3등으로 잘 팔렸어요. 혜성처럼 등장했거든요. 이 500에 무슨 배터리 쓰냐?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네. 예. 근데 반면에 CATL이 많이 파는 거는 그 테슬라의 모델 3나 모델 Y도 있지만 볼보가 있거든요. 근데 볼보는 점유율 측면에서 굉장히 밑단입니다. 사실 볼보보다는 의미 있는 거는 BMW나 스텔란티스나 이제 폭스바겐인데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의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거든요. 네. 뭐 일부 차종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시장 침투율이 유럽에서 일부 테슬라가 엄청 잘 팔리는 바람에 CATL의 출하량이 올라갔지만 네. 그거조차도 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예, 실제 판매량이 보여주고 그 판매량 잘 나온 차들이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냐 보면 상위 1등부터 5등까지가 전부 국산 배터리가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그 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그 밑에 원자재나 밸류체인 단에서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 중국에서 들어가는 그 미국으로 뭐 예를 들어 셀만 모듈만 조립해서 꼼수를 부려서 미국 들어가는 것조차도 국내 장비를 쓰거나 국내 양극재를 쓰지 않으면 광물 요건, 네. 핵심 부품 요건에 만족을 못해서 네. 그것도 절하될 그렇죠. 그거 될 가능성,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어요. 네. 유럽은 CRMA법이 탈중국은 아니지만 원자재 다변화거든요. 예. 원자재 그 광물 다변화이기 때문에 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유럽에서 이 CATL이나 BYD의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을 좀 잠깐 요약해 보면 중국 기업들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중국 시장 중심인 거고, 네. 근데 그 중국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뭐 시장 침투율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 시장에서는 중국이 뭐 길을 못 피고 있다. 요것을 이제 좀 강조해 주시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2차 전지 산업을 놓고 아까 전방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후방이죠. 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리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중국이 워낙에 이 중남미 지역에 리튬을 이제 독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남미 트라이앵글 지역 뿐만 아니라 이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침투하고 있고 공조 체제를 만들고 있고 리튬을 마치 중국이 통제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뭐 일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중국이 그 리튬 생산량으로 1등은 전혀 아니고요. 말씀 주신 그렇죠. 남미 3개국이 1등이거든요. 네. 그 남미 3개국 못지않게 굉장히 자원부국이 호주거든요. 네. 근데 다행인 거는 포스코홀딩스가 계속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LG그룹이 계속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에코프로 그룹이 계속 주목받을 수 없는 게 물론 정부에서도 심지어 정부도 지금 나름 광물 자원 지도를 만들고요. 그렇죠. 최근에는 몽골하고 이제 3자 간 협의체 만들어서 광물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정부도 어찌됐건 뒤늦게 이 원자재 수급에 있어서 광물이 너무 중요하니까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기업인데 기업들이 다행히 발빠르게 나서서 이 리튬에 대한 뭐 광산을 지분 형태로 소유를 하든 합작법인 형태로 만들던 이미 많은 부분 그 원자재 광물에 사활을 걸고 지금 그 포스코나 LG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 위주로 큰 그룹사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이 말씀 주신 대로 이 칠레나 볼리비아가 국유화하면 할수록 리튬의 가격은 일단 떨어지지 않겠죠.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2030년까지 칠레에서 밝혔거든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할 거다. 초과 수요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리튬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중국 관련돼서 IRA 법안도 잘 뜯어보면 중국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우려 외국인 집단이라고 표기를 했잖아요. 적성국가. 적성국가. 그래서 26년까지는 2년의 유예를 준 거거든요. 네. 25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유예 기간 동안 저희는 충분하게 발빠르게 LG화학이 미국의 피드먼트 리튬 광산 사듯이 네. 뭐 포스코가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호주의 니켈 광산 사듯이 네. 그렇게 계속 조인트 벤처든 직접 광산에 지분 투자를 해서 계속 부지런히 2년 동안 시간을 벌면 되거든요. 네. 아직 2년의 시간이 있다. 예. 중국 기업이 뭐 계속 아무리 뭐 예를 들어 리튬 채굴 가공의 거의 85%를 차지한다고 해도 네. 그래서 다른 그 중국과는 비우호적인 국가들, 예. 뭐 캐나다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이런 국가들하고 네. 광물자원 외교를 좀 돈독하게 아까 몽골이랑 삼자간 뭐 협의체 만들듯이 네. 그런 형태의 대안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그 인도네시아 콩고도 굉장히 생산량 뭐 니켈 관련돼서 생산량이 높은데 이쪽은 뭐 중국 쪽의 스탠스에 가깝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우려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막는 네.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거는 계속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예. 리튬이든 니켈이든 잘 네. 준비를 하고 있어서 뭐 우려할 요인은 아닌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 기업 관점에서 보면은 다행히 막 그 자원 외교 막 엄청 막아가지고 힘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드디어 이 아르헨티나 염호가 터졌잖아요. 네. 그 아르헨티나 염호 관련된 포스코홀딩스는 상대적으로 더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네. 계속적인 재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리튬 관련된 회사도 회사에 그런 회사를 절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회사 이름 자체가 리튬이 붙어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로 당연히 더 쏠림이 쏠릴 수밖에 없고 리튬 채굴 재련 가공하는 게 신규 회사가 들어온다고 한들 네. 굉장한 시간의 격차는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최소 7년에서 8년 정도 존재하고요. 지금 공급업체조차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미국의 3등 리벤트라는 업체랑 호주의 업체랑 인수합병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3위에서 5위급 회사가 하나가 없어진 거죠. 네. 그만큼 더 그들만의 이 소위 말하는 리튬에 대한 카르텔이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리튬 관련된 거 관련돼서 수요 공급이 줄어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관련된 민간 기업은 먼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거 합작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올 거고 그런 회사들은 계속 부가가치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네. 너무 좋은 네. 포인트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이런 광물 전쟁이 시작됐는데 네, 이름하여 23년은 광물 전쟁의 네 맞습니다. 해 네. 시작점이죠.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작점인 것 같고요. 특히 그 광물 중에서도 주로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워낙 유망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소재 네. 리튬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올해 하반기 네. 끝자락 네. 혹은 내년 초 네. 이제 좀 강한 엘니뇨가 올 것으로 보여져요. 네네네. 근데 엘니뇨가 오면 농작물 수확량에 지장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식량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요. 네네. 밀 가격, 네. 뭐 대두, 네. 옥수수 이런 것들. 네. 근데 이 엘니뇨 현상은요, 소위 비철 금속 가격도 영향을 줍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그 광산이 다 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상기후, 기상재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네네. 그 산사태도 나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생산량이 또 이게 중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인 걸 네네. 말씀드린 거예요. 네. 단기적으로 생산량이 또 취약하게 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네. 생각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네. 있고요. 네. 그래서 계속 저도 꾸준히 우리 영토는 제한적이지만 맞습니다. 자원의 영토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네네. 확보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그 광산을 사고 맞습니다. 네. 아예 그런 기업들을 M&A하고 네. 그런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이 광물 전쟁의 시대 광물 자원을 확보해 나가는 기업들 네. 앞에서 계속 추천해 주셨던 예, 예. 기업 중에서도 네. 특히 그런 방향으로의 네. 행보를 많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기업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맞습니다. 기업들 네.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러려면 자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당연히 큰 네. 대기업에 몰릴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원래 포스코 자체가 이런 자원을 하는 회사고 맞아요. 자원에 특화돼 있고 네. 자본력도 월등히 좋고 네. 근데 너무 반응을 못한 거죠. 사실 그동안. 에코프로에서 상대적으로 네. 너무 소외가 된 거죠. 아무래도 그러네요. 말씀 주신 철강의 포지션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네. 네. 네. 근데 철강의 포지션도 이미 시장에서는 철강에 대한 기대값이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차 전지에 대한 계속 이슈가 물론 뭐 본격적으로 반영됐다고 말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철강의 밸류에이션이니까. 그래서 네. 2차 전지에 관련된 광물에 대한 이슈, 원자재에 대한 이슈가 계속 여기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심지어 수산의 리튬, 광산에서 리튬 한 거는 하반기에 양산이 되고 아르헨티나 염호는 이제 24년 하반기나 25년 상반기를 예상하니까 그게 아주 먼 미래는 아닙니다. 근데 주가는 선반영이거든요. 분명히 이거에 대한 가치는 부가가치가 분명히 창출이 될 거다. 그래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또 상대적으로 다른 포스코 가시신 분들이 전혀 소외감 느끼실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대화를 나눈 덕에 1시간 정도가 훌쩍 갔는데 너무 재밌어요. 저 예. 질문이 너무 참신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예. 예측해서 좀 더 약간 양질의 대답을 했으면 더 좋았을 아니 텐데. 너무 네네. 훌륭한 훌륭한 답변이고 제가 아닙니다. 배우고 왜냐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 시장을 볼 때 네. 바라보는 관측 포인트들이 있는데 네네. 서로 이제 뭐 이게 눈이 눈 뭐죠? 네네. 머리 뒤를 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 여기밖에 못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머리 뒤쪽 못 보잖아요. 네네.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영역이 있고 예. 대표님이 더 크게 넓게 깊게 보고 계시지만 제가 보는 영역을 중심으로 네.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너무 훌륭한 답변 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생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네. 2차 전지 투자할 기업을 선택할 때 말이죠. 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 네. 4가지 네. 핵심 네네. 혹시 네. 정리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예. 첫 번째가 역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업의 실적입니다. 실적. 네, 네. 실적, 매출 증가율 네. 얼마나 많이 파냐. 예. 그죠? 두 번째가 잠깐만요. 네, 네. 그러면 그 실적이 지금의 실적입니까? 앞으로 실적이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첫 앞으로 번째고요. 실적 증가율, 네. 실적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가장 중요합니다. 네. 둘 중에 하나 꼽아 그럼 매출액 증가율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매출을 탑라인이라고 하는 특히 거고요. 말씀하신 그 실적에는 이제 바인딩 컨트랙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네. 어느 정도 우리가 네. 예견할 수 있는 실적들이거든요. 네, 네. 그걸 기반으로 보셔라. 네. 두 번째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적 증가율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실적에 기반한 캐펙스 투자가 동반이 되냐. 네. 네. 캐펙스 투자는 연평균 성장률 수준은 최소한 돼야 된다. 네. 연평균 성장률은 지금 제가 33%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 캐펙스 투자가 나는 회사들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더 밸류에이션을 더 쳐줄 수밖에 없다. 네. 캐펙스 증가율이 향후 줄어들진 않을 거다. 향후 네. 3년 동안은 캐펙스 증가율이 계속 늘어나니까 좀 진짜 롱텀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네. 예.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하루하루 그 가격의 흐름에 일예비하지 말고 예. 캐펙스 투자 증가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펀더멘털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신규 투자를 네.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신규 투자를 못할 만한 요인이 네. 생겨서 맞습니다. 신규 네, 진출을 네. 못한다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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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네요. 네. 아, 네. 그런 못하게 될 요인들이 있는지 네. 관전 포인트로 가져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너무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네, 예. 그럼 이 신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본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자본력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가 탄탄한 회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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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보다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아, 아닙니다. 네. 네. 네, 유동 비율, 부채 비율, 뭐 이자 보상 비율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네. 파악해서 보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차입해서 쓰는 것도 능력인데 네. 얼마나 저리를 조달받느냐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LG화학이 자본이 없어서 사채 채권을 발행했겠습니까? 추가적인 분명히 그런 그렇죠. 예, 캐펙스에 대한 저리를 조달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일종의 자신감인 거죠. 에코프로비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자본력이 탄탄한 회사인지 재무구조가 건실한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밸류에이션 비싼 게 더 갈 수 있습니다. 뭐 그거 전혀 부정하는 사실은 아니지만 네. 저는 확률적인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의 비싼 거랑 밸류에이션이 싼 거랑 봤을 때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덜 갖고 있는 회사. 네. 근데 성장은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하는 회사에 가중치를 더 줘서 뭐 아까도 뭐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하고 비교했을 때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어느 게 확률적으로 높은지 그거에 대한 진짜 심각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너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 더 주시는 겁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섯 번째 밸류체인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양극재만 투자할 건 그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소재의 다변화를 하자. 소재 다변화. 네. 왜냐? 소재 다변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양극재 업체만 다양한 밸류체인을 쓸까? 아닙니다.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는 음극재도 다양한 음극재 업체를 쓰고 싶어 하고요. 네. 분리막, 동바, 장비, 다양한 업체 걸 쓰려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명확화됐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밸류체인, 그 소위 말하는 공급업체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셀 업체 입장에서 훨씬 원가 부담이 덜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산화 수요가 있는 업체들, 실리콘 음극재, 뭐 CNT 도전재 같은 회사들은 양극재만큼의 주목은 못 받지만 네. 분명히 그 격차, 밸류에이션의 갭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5가지 부분 중에 특히 5번째 이야기 좀 많이 와닿았고요. 네.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전기차의 어떤 품질 경쟁력 네. 하면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되는 이유는 맞습니다. 또 오래 달려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그죠? 충전하는 시간도 짧아야 충전을 된다. 짧게 해주고 네. 오래 달려야 돼. 한 번 맞습니다. 충전했을 때. 이게 경쟁력이에요. 네.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양극재 경쟁력이 필요한데 양극재 경쟁력을 더 보완할 만큼의 그 갭이 별로 없어요. 이제. 갭이 네, 98점 네. 이미 맞았는데 100점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네. 나머지 맞습니다. 점수 안 좋은 네. 것들을 끌어올리는 올려서 같이 게 그걸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 소재의 다변화라는 것 네. 관점에서 양극재 이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 그것도 아주 우리가 관전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인 맞습니다. 것 같고요. 네. 제가 감히 하나만 더 붙인다. 우리 말씀 나눈 겁니다. 네. 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자원 확보. 아, 네네. 왜냐하면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매우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네. 매우 세계적인. 네. 그러니까 공급망이 끊기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질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가장 극단적인 예가 뭐 일본으로부터 네. 3대 반도체 소재 네. 공급 맞습니다. 차단했던 네, 거나 네, 네. 중국이 뭐 요소 공급 차단했던 거나 네. 마치 이게 가장 극단적인 사례지만 네. 이런 일처럼 공급망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국가의 의도든 의도치 않든 네. 자연재해는 의도는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의도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자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자원을 스스로 확보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 후방 산업을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기업에 관심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것도 네. 6번째로 좀 네. 살짝 그 숟가락만 올려도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시죠. 제일 중요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요거까지. 제일 포텐이 많이 있는 게 이 그쵸. 광물 자원 쪽에 포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다 좋은데요. 이게 네. 부족하니까. 계속 부족한 우리 기업이 부분입니다. 네네. 이게 부족해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고 맞습니다. 그죠? 네. 뭐 진짜 리튬 우리나라에서 찾으려면 돈 엄청 들거든요. 아, 찾을 수는 있지만. 맞습니다.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2차 전지 예. 잘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생태계가 굉장히 건강하고 예. 잘 돼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셀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양극재, 음극재, 도전재, 분리막, 전액 다 잘합니다. 아. 장비 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독립적으로 잘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네. 독립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셀만 잘하면 2차 전지 시장이 이렇게 커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 밑단의 소재나 장비 업체들이 분명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고요. 2차 전지 업계에 계신 분들 진짜 너무 존경하고 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폭풍 성장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생각하고 있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네. 중에 2차 전지가 아직 10위까지는 안 들어와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증가세는 1등이에요. 네, 네. 증가율. 네. 근데 아직 그 양으로 따지면 10위까지는 안 올라와 있죠. 네. 2차 전지가 이제 10위까지 네. 또 5위까지 네. 올라갈 수 있는 그 섹터가 되길 바라고 네.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을 바로 알고 네. 여러분들이 또 건전한 네. 투자 의사 결정 내리는데 참 좋은 맞습니다.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